네, 박근혜 대통령이 중국의 시진핑 주석과 6번째 정상회담을 가진 가운데 이번 방중의 하이라이트인 열병식 군사 퍼레이드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네, 이 시간 전문가와 함께 내일 열리는 중국의 열병식을 숫자를 통해 분석해 보겠습니다. 전옥현 서울대 국제대학원 초빙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희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쉽게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숫자로 보는 중국의 열병식입니다. 첫 번째 숫자 보여주시죠. 네, 1입니다. 1의 의미는 이제 처음이다, 최초다, 유일하다 이런 의미가 있겠는데요. 지금 중국 열병식에 중국과 관계했던 밀접해 있는 국가들을 초청했는데 우리 박근혜 대통령은 한국에서 또 최초로 간다 그러고요. 열병식에 굉장히 이 시진핑 주석이 모든 힘을 다 쏟아붓는 분위기입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이제 시진핑 주석이 열병식에 모든 열정을 다 쏟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제 이번 열병식을 통해서 군사 퍼레이드를 통해서 중국이 현재 가지고 있는 G2로서의 어떤 경제 대국의 능력을 군사 부분에까지 확장시켜서 이제 군사 부분에서도 미국 다음 가는 군사 대국의 길을 걷겠다 이런 거를 공식적으로 천명을 하는 데 의미가 있고요. 그런 그 군사 대국주의를 공개적으로 선언함으로써 시진핑 주석은 현재 국내적으로는 이제 부정부패 척결 운동을 강력하게 하면서 중고도 성장 정책으로 성장 정책을 바꾸고 있거든요. 과거에 고도 성장만 하다 보니까 이 빈부 격차가 굉장히 심해졌어요. 그러니까 아래 이제 그 극빈층의 어떤 대정부 불만이라든가 이런 것이 사회적으로 이제 큰 이제 과제가 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민들의 전반적인 사기를 좀 앙양시키고 이 부정부패를 다루는 데 있어서의 어떤 국열 분열 이런 거를 미리 좀 막을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런 군사 대국주의를 퍼레이드 같은 열병식을 통해서 확보함으로써 국민들의 시진핑에 대한 지지도, 이런 사기, 이런 거를 높여주려는 이런 대내외적인 측면과 대내적인 측면, 이렇게 양수겹장의 의도를 갖고 이렇게 강력하게 열병식을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시진핑 주석이 이렇게 열병식에 공을 들이다 보니까 처음 시도되는 것들이 여러모로 참 많은 것 같은데요. 그중 하나가 바로 여군 의장대입니다. 처음으로 시도되는 부분인데 이미 뛰어난 외모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고 하거든요. 이건 어떤 의미로 해석할 수 있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이제 두 가지 의미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군사적인 측면에서 봐야죠. 예를 들어서 이제 중국이 군사 대국 노선을 밝히고 있는데 이 남녀 여성 면에서도 여군 면에서도 이 선진 제국의 군대의 모습을 가져야 되거든요. 그러면 어떻든 간에 지금까지는 이제 그 중국의 경우에 여군의 어떤 그런 것이 좀 비교적 약하다 이런 평가를 받아왔는데 이번 행사 이런 여군 의장 대원까지 적극적으로 참여시킴으로써 군 내부에서의 남녀 평등 즉 양성 평등주의를 택함으로써 이 선진 서방 군대와 다를 게 없다. 이게 군대의 선진 문화를 이렇게 자랑하고 싶어하는 그런 측면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는 어떻든 간에 이제 이 열병식을 대외적으로 대단한 성공작으로 이렇게 보여주고 싶어하거든요. 보여주려면 이 아름다움, 이 멋있는 흔히 얘기하는 이런 그 쇼를 좀 보여줘야 되는데 그러려면 지금 이제 언론에 나온 대로 뭐 키도 뭐 1m 78 정도 되고 나이도 20세 정도로 굉장히 아주 젊은 아주 생기 발랄한 그런 여성들을 여군 의장대에 포함시켰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름으로써 이제 중국 여군들의 미모를 가지고 어쨌든 간에 이번 열병식이 이런 군사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이제 중국 여군의 아름다움을 전 세계에 자랑하는 이런 기회도 좀 활용하는 그런 측면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여담입니다만 서 있는 채로 3시간 움직이지 않기, 40초 이상 눈 깜빡이지 않기 이런 훈련도 받는다고 들었는데 뭐 남자들도 이런 거를 원래 하나요? 이런 왜냐하면 이번 이제 열병식은 앞에서도 말씀하셨지만은 여러 가지로 최초라고 하는 그런 다양한 의미의 행사가 많이 내재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열병식은 엄격한 이런 질서 의식이 기본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걸 했고 그런 거는 특히 이제 이게 뭐 전 세계 지금 이 카메라로 전 세계 중계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그 대오가 분명한 또 여군들의 아름다움 이런 것이 TV 화면에 그대로 잡혀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 이 IT를 무기로 한 전 세계 이런 영상, 송출 이런 것까지 의식한 아주 고도의 치밀한 이런 그 심리전, 대외 홍보전 이런까지 염두한 그런
작품이 아니냐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남자든 여자든 아무튼 훈련받는 건 쉽지 않은 내용인 것 같습니다. 여군 의장대가 처음 참가한다는 의미에서 일단 숫자 1을 꼽아봤고요. 또 하나는요. 박근혜 대통령이 중국 그 외빈 명단 발표 시에 처음으로 호명된 사람이기도 하고 우리 정상 중에서 전승절 행사 또 열병식에 참가하는 우리 대통령이 처음입니다. 이 의미도 한번 짚어주시죠. 그거는 이제 제가 보기에는 여러 가지 그만큼 이제 네. 한중 관계가 외교적인 그 어떤 수준에서 단순하게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가 아니고 네.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라고 하는 외교 관계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네. 내실 있게 관리를 해줘야 되겠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 대통령께서 참여를 하시고 참여를 하다 보니까 이제 호명도 이 참여 국가 정상들의 호명 순서에서도 우리가 흔히 예측할 수 있는 푸틴의 러시아 대통령 예. 보다도 먼저 우리가 호명한 건 상당히 의미가 있다. 예. 근데 이것을 가지고 이제 일각에서는 이제 중국이 미국을 의식한 거 아니냐 예, 이렇게 해석하는 것도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이제 협의적 개념으로만 해석할 게 아니고 네. 보다 큰 틀 한중 양자 간의 관계에서 전략적 협력 관계의 내실화 이런 측면이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시진핑 주석과 우리 대통령과의 개인적인 친분 관계도 상당히 장용했다. 예. 그 다음에는 이제 마지막으로 예. 어떤 행사든지 국제적인 어떤 그런 외교 행사에서도 여성이기 때문에 갖는 프라이오리티가 있습니다. 이 프로토콜 상으로도 예. 특별히 배려하는 측면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대통령이 여성이라고 하는 측면 이런 것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그렇게 이제 호명 순서도 맨 먼저 한 것이지 미국을 의식해가지고 뭐 한국과 중국 간에 좀 이렇게 이 가까워가지고 미국을 견제한다 이런 걸 나타내려고 하고 호명까지 앞서갔다. 이거는 지나친 좀 해석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거는 순수한 한중 양자 외교 관계의 틀 속에서만 보는 것이 좋지 미국과 대립각을 이런 거 가지고 세울 정도로 중국이 허약하게 생각하는 나라가 아니라 중국이 그래도 군사 대국, 신형 대국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사소한 거 가지고 하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나친 확대 해석은 좀 경계하시는 그렇습니다. 입장이시고요. 지금까지 숫자 1의 의미를 함께 살펴봤는데요. 다음 숫자도 한번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네, 49라는 숫자인데요. 이게 이번에 열병식에 참석하는 국가 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모두 49명의 국가 원수 또는 정부 대표가 참석을 하게 되는 건데 이미 알려진 바로는 뭐 박근혜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이 그 시진핑 주석의 양 옆에 설 것이다. 이런 관측이 많이 나오고 있어서 여기에 비교해서 북한의 최룡해 비서는 어디에 위치할 것인가 이게 또 관심사거든요. 어떻게 예상할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이제 이런 행사 할 때 이제 프로토콜의 기본은 이제 이 국가 의전 서열 알파벳으로 기준으로 하는 이런 것이 이제 기본으로 작용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가 정상들이 맨 앞줄 이렇게 차지할 테고 어쨌든 최용해는 국가 정상이 아니거든요. 북한을 대표하는 인사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뒤로 밀 수밖에 없다. 이거를 갖다가 이제 김정은 북한을 좀 홀대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앞에서 우리 박 대통령 첫 번째 호명한 것을 미국과 견줘서 얘기하는 것이 지나친 것처럼 김정은이가 저 북한이 이게 중국한테 홀대받는구나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또 지나친 또 아전인수격 해석이고 이 국가별 의전 서열 그리고 참여 정상의 그다음에 참여하는 초청 인사의 그 국가 내에서의 어떤 지위 이런 거를 고려해서 자리 배치를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최용해는 뒤로 밀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중국이 그 열병식에 51개 나라를 초대했는데 딱 두 나라가 거절했어요. 일본하고 필리핀입니다. 저희가 일본 얘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참석하지도 않으면서 어제 이제 보도된 내용인데 산케이 신문이었는데요. 박근혜 대통령을 명성황후에 비유하면서 아주 막말을 일삼았습니다. 뭐 위기감 때문에 그런 겁니까? 왜 이런 식으로 매도를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제 이거를 이제 정부에서 한 건 아니고 이제 일개 민간 언론사에서 한 건데 이 산케이 신문의 속성이 상당히 극우 노선이거든요. 그런 속성의 연장선상에 나왔고 특히 최근에 이제 우리 이 산케이 신문하고 우리 한국 정부하고는 그 산케이 신문 서울 지국장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대통령을 폄훼하는 그런 보도 때문에 우리 사법당국의 조치를 받은 바 있거든요. 그런 이 안가품에서 나온 게 아니냐. 아주 저질 언론의 속성을 그대로 드러냈다. 이런 거는 일반적인 어떤 사안에 대한 왜곡 보도 이상의 아주 나쁜 의도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원칙에 입각해서 이런 잘못된 보도가 나왔을 때 대응하는 국제 언론계에서의 기본 관행이 있을 겁니다. 그런 기본 관행, 기본 원칙에 의해서
강하게 대응을 하되 예. 이것이 지금 이제 우리 대통령이 한일 관계를 조금 더 이 좋은 관계로 발전시키는 좀 이렇게 포괄적인 이 넉넉한 생각을 가지고 계신데 예. 이런 그런 그 우리의 외교적인 큰 뜻에 장애물로 작용하지 않게끔 일본 정부도 비록 정부가 한 건 아니지만은 예. 자기네 언론이니까 어쨌든 잘 다스려야 되는 도덕적 의무가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이거는 좀 빨리 예. 시정 조치를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중국 열병식과 관련해서 다음 숫자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화면 함께 보시죠. 121이라는 숫자는 선뜻 감이 잘 오지는 않는데요. 이게 네. 찾아보니까 국기 개양식 과정에서 호위 부대 걸음 숫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121걸음을 걷겠다는 건데 지난 1894년 청일 전쟁 이후에 121년이 흘렀다는 걸 의미한다라고 하거든요. 이건 어떤 의미로 해석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지금 이제 오늘 굉장히 이 프로그램 기획 취재 기획 한 주제가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예. 뭔가 이게 처음 하는 게 이게 많다. 그 얘기는 바로 뭐냐? 시진핑 주석이 예. 이번 행사를 하는데 그만큼 많은 대내적인 측면, 대외적인 측면, 그다음에 중국 주민, 중국 지도층 예. 이런 생각할 수 있는 모든 변수를 다 고려해서 아주 치밀하게 공을 들여서 만든 행사 이렇게 보거든요. 네. 그럼 이제 121보 지금 이제 앵커분께서 말씀하셨는데 이제 중국 국기와 관련된 거지 않습니까? 예. 네. 그러니까 국기는 선수가 해외에서 1등해도 국기 올라가요. 그죠? 또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도 1등 올라갑니다. 네. 이렇게 항상 국가를 상징하는 최고의 상징체가 이제 국기인데 예. 이 얘기는 바로 중국 국기가 이게 올라가는데 121보로 걸어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예. 그러면 항일 전승 기념 행사거든요. 예. 그래서 청일 전쟁에서 패한 이런 거에서 이제 완전히 씻고 예. 아까 이제 경제면에서 이미 일본을 앞섰지 않습니까? 예. 네. 군사면에서도 앞으로 이런 지는 모습은 절대 보여주지 않겠다. 네. 반드시 일본은 이기고 간다. 이런 강력한 지도자의 의지. 예. 또 그런 지도자의 의지에 중국 국민들이 다 따라서 네. 한마음 한뜻으로 뭉치자. 이런 그 시진핑 주석의 강력한 카리스마와 리더십을 예. 이 전 세계에 보여주는 것이다. 그럼으로써 이번이 열병식에서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네. 이 얘기는 결국 뭐냐? 지금 이 일본은 군사 대국주의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 정상국가라는 미명하에 군사 대국주의로 가지고 있어요. 집단적 자위권도 다 이제 확보하고 네. 그런 군사 대국화로 가는 거를 중국이 이번 열병식이 아까 제가 말씀대로 중국 나름대로 공개적으로 얘기는 하지만 군사 대국주의를 선언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일본의 군사 대국주의에 우리가 가만히 있지 않는다. 이 국기 앞에서 맹세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121보는 앞에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숫자적 의미 어느 것보다도 상당한 의미가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의미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누구든지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도 뭐 할 때 태극기를 백두산에 꽂아야 돼. 태극기를 옛날에 평양에 꽂았어야 되는데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예. 승리의 최종 완성이 자기네 국기를 꽂는 거예요. 9.12 사태 때 미국도 그 현장에 미국 국기를 꽂고 미국 전역에 국기를 꽂으면서 미국 국민들의 애국심을 뭉치자. 예. 왜냐하면 테러 단체, 테러 조직에 져서는 안 된다. 이런 거를 국민들의 사기를 올리는데 네. 바로 국기를 썼거든요. 그래서 이 121보를 걷는 그 국기 해양 앞에 네. 걸어서 그 행사를 한다. 이거는 이번 행사에 사실상 예. 드러내놓고 중국 측만 설명은 안 하겠지만은 예. 받아들이는 측은 굉장히 의미심장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121보 이후의 국기 개양은 일본을 향한 경고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숫자도 한번 만나보시죠.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숫자로 보는 중국의 열병식, 다음 숫자는 500인데요. 이게 열병식에 동원되는 무기 수를 뜻한다고 합니다. 무기 장비가 총 40여 종이고요. 500개의 무기가 동원이 되는데 미사일 수량이 100개고요. 참가 군용 기수가 200개입니다. 참 어마어마하네요.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은 새로운 무기들, 신무기들을 공개한다고 하는데 그 ICBM의 공개 여부가 세계 이목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공개를 할까요? 글쎄요. 제가 보기에는 이제 중국이 지금 이번 행사를 네. 대대적으로 사상 처음으로 이게 9월 3일 전승절에 열병식을 해서 네. 외국 정상까지 지금 모셔왔거든요. 이거는 이런 정책의 입장의 취지의 일관선상에서 본다면 중국이 현재 보여줄 수 있는 최첨단 무기는
ICBM에 됐든 뭐가 됐든 거의 다 동원할 것이다. 왜냐하면 일각에서 지나치게 미국을 자극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안 할지도 모른다 이렇게 하는데 어느 정도 자제할 것이다. 어느 정도 자제할 것인데 할 것이다. 물론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뭐 이란 아니면 이란 중에서 이제 고를 건데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시진핑 주석의 초지일관 이번 행사의 취지에 맞게 중국의 군사력을 세계에 과시한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이런 둥펑 40일 같이 첨단 ICBM도 다 공개할 것이다. 그리고 설령 이걸 공개한다고 해서 제가 보기에 미국 까딱 없습니다. 미국이 이거 가지고 위험 느끼고 현재 그럴 상황은 아니에요. 이 경제력하고 다르다. 왜냐하면은 미국의 군사력은 이미 수십 년 앞서 있습니다. 미국의 첨단 이런 이 무기 체계를 중국이 뭐 아무리 경제적으로 지금 경제 능력이 G2에 올라왔다 해서 쉽게 따라잡지 않아요. 미국이 이 정도 가지고 위협을 느낄 국가가 아닙니다. 군사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충분히 공개할 것이다. 그리고 지금 현재 중국도 경제적으로 또 많이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현재 G2에 올라갔을 때 상승 무드에 있을 때의 경제력이 앞으로 어느 정도까지 계속 갈지 또 미국과 같은 경제적 위기가 언제 올지 이걸 모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 가지고 뭐 이런 걸 자제하고 뭐 자제하지 않고 이럴 입장은 아니다. 제가 중국 이런 행사에 결정권자라면 과감하게 하고 만약에 불편하게 오해가 생기면 중국 정부가 설명하면 되는 겁니다. 이보다도 지금 현재 생산 중에 있는 고도의 첨단 무기가 얼마나 많을 텐데 이런 거 가지고 미국이 눈 하나 깜짝 안 합니다. 제가 보기엔. 알겠습니다. 무기 얘기를 해봤는데요. 그 군인 숫자도 좀 저희가 볼게요. 열병식 참가 병력이 12,000명이라고 하네요. 굉장히 많은데 이 12,000명이 가지는 의미는 뭘까요? 글쎄 이제 12,000명이 이제 생각보다 많다 그러는데 많을 수밖에 없는 것은 이번 행사가 가지는 의미 때문에 일단 무슨 행사가 크게 보려면 동원되는 사람이 많아야 되잖아요. 장비도 좋아야 되고 그런 연장선을 보고 그래서 지금 언론에 나오는 걸 보면 육해 공군 또 제2포병 전략 미사일 부대 또 무장 경찰 부대 이런 그 중국 군이 대외적으로 이렇게 좀 자랑하고 싶은 군을 다 동원한 그럼으로써 중국의 군사력의 우용을 이렇게 공개하고 싶어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사람도 많이 동원되고 무기도 많이 동원이 되는 열병식인데 여기서 더 나아가서 동물과 새까지도 준비 작업에 동참을 했다고 합니다. 이건 무슨 이야기인가요? 그 정도로 시진핑 주석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얼마나 치밀하게 이거 연구를 한 행사냐. 이렇게 정말 이게 새까지 쫓는 부대를 그러니까 원숭이 부대하고 독수리 부대까지 동원을 해서 왜냐하면 이번에 첨단 무기들을 많이 동원하거든요. 첨단 전투기 이런 걸 다 동원해서 에어쇼를 합니다. 근데 에어쇼를 할 때 이런 새떼가 많이 하나 나타나면 이건 전자장비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당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만에 하나 티끌만큼도 오점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특수 작전까지 한다. 그래서 이게 원숭이가 예를 들어서 원숭이 부대를 운영하고 작전을 하는데 원숭이가 새를 한 마리 잡아오잖아요. 그럼 과일 같은 걸 원숭이한테 줘가지고 원숭이의 사기를 올려줘서 이 원숭이가 정말 새 한 마리까지 끝까지 다 잡아오게 이 정도로 치밀하게 공을 들이고 있는 행사라고 하는 것이 이게 웃기만 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중국이 지금 완전 무결한 정말 그 군의 어떤 군사 능력 가지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하는 것이죠. 원숭이 부대까지 동원한 중국의 열병식이고요. 자, 마지막 숫자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하시죠. 숫자로 보는 중국의 열병식 2,400입니다. 자, 어떤 숫자인가 보니까요. 군악대 병사 수만 2,400명입니다. 군악대가 등장하는 뭐 이런 이제 숫자들도 뭐 물론 의미가 있습니다만 연주하는 곡들도 다 의미가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군악대뿐만 아니라 전 세계 어디든지 군악대면 그냥 많아봐야 한 100명 좀 넘지 않습니까? 2,400명 정도. 앞에 참여 병력 수가 12,000이니까 무려 5분의 1 정도가 군악대로 참여하는 거예요. 군악대는 결국 음악을 연주해서 음악을 연주하는데 본래 군가는 상당히 씩씩하고 자신감을 불어주고 힘차고 뭔가 단결을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위기의식과 충성심을 자극하지 않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군악대도 대대적으로 하고 특히 이번 행사는 이제 항일 전승 기념이기 때문에 항일 전승곡 30여 곡을 이제 연주한다. 그럼으로써 이번 행사에 상당히 좀 이렇게 절정판으로 몰고 가는데 이 군악대를 많이 활용하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으로 이게 해석이 됩니다. 아니 근데 30여 곡을 다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우선 이 행사가 워낙 크기 때문에 30여 곡을 다 할 수도 있겠지만은 네. 30여 곡 다 하려면 이제 시간이 부족할 수도 있겠죠. 이제 중요한 곡은 다 할 수도 있고 그거는 이제 그때 상황에 맞게 그 분위기에 맞춰서 연주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저희가 숫자를 통해서 열병식을 좀 미리 살펴봤는데 내일 우리 시간으로 오전 11시부터 시작이 되니까 좀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전옥현 서울대 국제대학원 초빙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